어렵고 힘들더라도 안방을 지키자. 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저는 일만 봤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아주 반대인 사람을 만났었어요. 그 사람은 돈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고 이슈 뭐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납니다. 오랜 30여 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된 거에 대해서 참담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비록 잃어버린 시간과 가정이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변호사님들이 다 얘기하셨습니다. 네. 자, 세계 이혼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관심을 끌었고요. 굉장히 오랜 시간 진행됐던 이혼 소송. 1심이 나왔고요. 2심이 한참 만에 오늘 그 결과가 나왔는데요.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정리 좀 해볼까요? 일단 1심, 위에가 1심 결과, 아래쪽이 이제 2심 항소심 결과인데요. 여기 보시면 1심 때는 노소영 관장이 위자료 3억 그리고 1조 원 상당의 주식을 요구했어요. 지분 정도를 요구를 한 건데, 근데 당시 1심에서는 법원이 위자료는 1억만 인정했고요. 그리고 이 재산 분할 관련된 이 주식 요구에 대해서는 665억 원만 인정을 했어요. 1심. 근데요, 2심, 항소심 2심에서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항소심 진행 중에 노소영 관장은 조금 더 요구사항을 바꿨죠. 위자료 30억으로 높였고요. 현금 2조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2심 법원은 위자료 20억 원 그리고 재산분할 1조 3,800여 원 이렇게 됩니다. 손정혜 변호사, 1심과는 많이 달라진 2심 판결인데 이거 좀 어떤 내용이 결정적으로 다른 모습인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전반적인 모든 것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1심 결과가 완전히 뒤집힌 2심 결과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요 쟁점은 이거였습니다. 예. SK라는 이 회사의 가치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가, 기여도는 얼마나 인정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예. 이것을 1심에서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투교재산이고 기여도도 없다라고 판단했던 반면에 2심에 올라와서는 이 SK 주식도 형성하는데 또는 유지관리하는데 공동재산이다. 투교재산이 아니라 공동재산이니까 당연히 나눠야 줘야 되고 예. 재산분할 기여도 비율도 35%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물론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50%를 주장했지만 1심에서는 노소영 관장 측에서 재산분할 비율 1.2% 너무나 치욕적이다 이런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비율만 따지더라도 1.2%에서 35%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결국은 이 주식도 하나의 부부의 공동자산으로서 아내의 기여도가 인정이 됐고 35%까지 어떤 형성과 유지관리 기여도가 있었다고 본 것이고요. 예. 다음으로 사실 지금 법조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뭐 커뮤니티나 단체 대화방에서 위자료가 20억이 나온 사건은 본 바가 없기 때문인데요. 이게 엄청나게 많은 액수라는 겁니까? 네. 사람이 죽어도 위자료를 1억을 써주지 않는 우리 한국 법원의 실무 관례상 20억이라는 것은 처음 보는 액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자료 관련한 재판 실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굉장히 기추가 주목될 수 있는 상황이고 예. 사실은 이렇게 큰 금액이 적혀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징벌적인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통상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일반 기준은 2천에서 5천을 넘지 않고 뭐 혼외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1억이 넘지 않는 게 통상적인데 굉장히 놀라운 숫자고요. 아마 노소영 관장 측에서도 이 결과까지는 기대하거나 예측하지 못했을 텐데 많은 사람이 놀라고 있는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재산분할도 재산분할이지만 그 위자료 액수도 엄청나게 인정을 받은 거다 이런 설명이신데요. 오늘 이 판결이 나온 뒤에 노소영 관장 측 대리인, 변호인의 설명이 좀 있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선고 결과는 1조 3,800억 남짓 그렇게 선고된 것 재산분할만. 위자료는 1심에서 1억이었는데 20억으로 상향이 됐고요. 1심보다는 많이 오른 그런 결과입니다. 거짓말이 굉장히 난무했던 그런 사건이었는데 혼인의 순결과 일부 일처제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 주신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산 분할은 혼인생활 파탄의 규칙과 상관없이 가진 재산을 나누는 거고, 위자료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잘못한 사람이 피해자한테 주는 금액이니까 아마 뭐 이렇게 잘못한 게 많다고 초반에 굉장히 많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요. 최태원 회장 측 입장도 지금 나와 있는데 속보로 좀 보겠습니다. 자, 나와 있습니다. 재판 과정과 결론, 편파적인 것에 깊은 유감, 편파적이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있네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또 다른 속보인데요. 최태원 회장 측 재판부 노관장 주장 사실인 것처럼 공개했다. 또 불만 표시도 좀 갖고 있습니다. 지금 뭔가 편파적이다. 그리고 재판부가 뭔가 노관장의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공개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또 나와 있습니다. 속보로. 비자금 혜택은 입증된 바 없다. 얼마 전에 이런 내용 좀 보도됐죠? 이 노관장 측에서 뭔가 제시했던 그 내용인데 이거는 입증된 바 없다. 모호한 추측 근거다. 이렇게 좀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기업과 구성원, 주주들의 명예 심각하게 훼손당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자, 또 있군요. 상고 통해 잘못된 부분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다. 대법원까지 가겠다라는 의사를 오늘 밝혔습니다. 편파적이다. 명예 이런 걸 좀 훼손했다. 강한 불만 표시를 하고 있네요. 자, 손정표 변호사, 특히 아까 손정혜 변호사께서 잠깐 이 위자료 부분 뭐 20억 원을 인정받는데 이거는 뭐 엄청난 금액으로 설명해 줬는데 이게 진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제가 이제 방송에서 그 1심에서 1억 나왔을 때 예. 1000번 액수다. 1억도 이게 1000번 액수다. 예. 이렇게 제 방송에 기억이 나요. 근데 20억인데 아마 판결문 보면 이제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추측하는 게 예. 첫째는 이제 그 동거인 김모 씨 있잖아요. 예. 이분에게 그 한 수백억이 흘러갔는데 밝힌 게 산정 가능한 게 219억이 흘러갔대요. 그거를 오늘 재판부가 구체적인 금액 얘기를 꺼낸 거군요. 그렇죠. 이게 219억이 산정 가능한 것만 이런 게 위자료에 상당히 영향을 줬을 거다. 산정 가능한 게 그 정도 금액이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뭐냐면 이제 일부 일처제에 대해서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 이런 식으로 되게 질타를 했거든요. 이런 이제 반성도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이례적으로 질타를 많이 했어요. 예. 그게 두 번째고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 최근에 이제 논의 선진국에서는 벌금이나 이제 위자료 산정할 때 재산 상태에 따라 예를 들어 이제 이재용 삼성회장이 벌금 1000만 원 내는 거하고 예. 우리 진짜 서민이 1000만 원 내는 거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똑같은 잘못해도 재산 상태에 따라 차등을 두자. 이런 논의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게 일부 저는 지금 벌써 약간 일부 이게 반영된 게 아닌가. 비례적인 판단이 반영된 거 아니냐라고 보시는 그렇죠. 겁니까? 아마 이제 재력 상태나 위자료 할 때 일반인한테 1억은 크지만 예. 최태원 그 회장은 워낙 재력가니까 20억 이게 아닌가 3가지 이유로 봅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위자료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지금부터는 이 재산 분할 금액 얘기를 해보죠. 워낙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1조 3천억 원이 넘습니다. 오늘 법원의 판단이 나온 그 금액은요. 자, 그럼 판결의 이유 좀 볼까요? 자, 요거요. 일단 손정혜 변호사가 좀 봐주시면 제가 일단 간략하게 좀 읽어보면은요. 혼인 파탄의 고통. 이 산정한 1심 위자료 너무 적다. 이건 위자료 내용이고요. 그다음 밑에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재산 분할하고 관련이 있는데 최태원 회장의 재산 모두 분할 대상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방패막의 역할하며 여기는 SK그룹 얘기겠죠. 성공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 이게 오늘 재판부의 판단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판단 결정적 이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사실은 노소연 관장의 아버지로서 사실 이게 이제 대통령과 뭐 재력가 권력자들의 이야기지만 그냥 개인으로 두고 보면 장인어른이 사위 사업하는 데 도움을 줬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재산분할 기여도를 산정할 때 참작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면 돈도 빌려주고 사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무형적 지원을 해주는 경우에도 이 가족의 도움이니까 처가의 도움은 곧 아내의 기여도로 참작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과거 수십 년 전의 일이고 당사자는 또 돌아가셨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좀 곤란한 점이 그렇겠네요. 있었겠죠. 1심에선 그 부분이 좀 곤란해서 여러 가지 증거가 부족했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소연 관장 측에서 2심에선 적극적으로 그 당시에 성경이든 뭐 무슨
그 텔레콤이든 이 노소연 관장 측, 그러니까 처가 측 노 전 대통령 측에서 물심양면 지원했던 내용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필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뭐 역사적인 자료, 그 당시에 보도 자료 여러 가지 정황이라도 충분히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돼서 예. 이렇게 주장했던 것으로 보이고, 사실은 이런 판단을 구체적으로 적는 게 재판부는 부담스럽습니다. 가사 사건에서 정경유착을 써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엄격하고 좀 고민스러운 판단이지만 객관적인 실제로 여러 가지 주장 중에 이렇게 어찌 됐든 노 전 대통령이 SK의 전신 회사들에 대한 물심양면 지원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 증거로 확인했던 것 같고요. 다만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예단과 편견이고 증거가 없다라고 예.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편파적이라는 또 입장도 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노 전 장관 측에서 이제 판결문으로 자세히 적혀 있는지는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지만 항소심 재판부 과정에서 예. 당시에 최 회장에게 비자금으로 91년에 300억을 주고 그리고 어음을 받았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 어음 관련된 사진을 제출했고 그중에 실물로 6장 중에 4장은 김옥순 여사가 보관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정황적인 어떤 근거도 제시를 하면서 설득을 했던 것이 아닐까. 300억이라면 30년 전 300억이면 엄청나게 큰 그러겠네. 금액입니다. 지금하고는 다른 금액이네요. 네, 그러면 사실은 이 주식 같은 경우는 혼인 가정 중에,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주식을 취득한 양이 많고, 예. 그럼 그 주식을 형성하는데 처가 돈이 엄청 많이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뭐 돈이 예. 불법적인 돈이냐 합법적인 거냐 이걸 따지지 않고요. 그런 측면에서 1, 2심 결론이 이렇게 바뀐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윤경호 소장님. 노태우 전 대통령 얘기를 재판부가 오늘 꺼냈고요. 그러면서 성공적 경영 활동에 도움을 줬다 판단한다. 근데 특히 무형적 도움을 줬다라고 또 약간, 근데 그건 또 한정을 한 것 같아요.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300억이 쓰였다고 얘기되는 게 지금의 SK증권이에요. 그 당시엔 태평양증권이라는 이름인데 그게 인수했던 게 92년이거든요. 92년이면 노태우 대통령이 재임 중 기간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의 사돈 집안이라는 것만으로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특혜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무형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구체적으로 300억이라는 게 SK증권, 태평양증권을 사들였던 게 650억 정도였다는데 예. 그중에 절반 정도의 가격인 300억이 쓰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입증을 해야 되지만 그것까지는 법원이 판단한 건 아니네요. 그렇죠. 판단하지 않았으나 정황상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까 SK 쪽에서 최태원 회장 쪽에서 예. 내놓은 입장문 중에요. 예. 근거가 없는 편견과 예단으로 기업의 미래와 역사를 흔들었다. 예. 이번 판결이. 그런 표현이 들어있어요. 그게 바로 이런 거에 대한 반박일 가능성이 있는데 예. 이를테면 시중에서나 아니면 일반인들이 보면 야 현직 대통령의 사돈 집안이니 오죽 알아서 다 잘 봐줬겠느냐라는 식의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입증하지 못하는 그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죠. 그렇죠. 그걸 무형적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 거기에 재판부의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네요. 당연히 고민이 있었겠죠. 우리 손 변호사님이 잘 말씀하셨잖아요. 가사 사건 재판에 정경유착이나 아니면 정치 권력의 비호 이런 얘기들이 들어간다는 거는 또 이건 그거는 차원이 또- 달라지는 예. 판결이 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지금 아까 최태원 회장 측 나왔는데 저 상고 얘기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법원에 가겠다는 건데 손혁 변호사 대법원에 가서 이 판결이 또 뒤집힐 가능성 혹시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건 어렵다고 판단하십니까? 저는 이제 가능성이 좀 있는 게요. 예. 대부분의 이혼 사건은 대법원은 이제 그 기본적으로 법률심이잖아요. 법률의 해석과 관련한데 주로 이제 이혼은 사실 문제거든요. 예. 재산을 어떻게 나눌 거냐, 얼마 액수이냐. 따라서 이제 일반적인 이혼 사건은 대법원에 가서 이제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은 이제 4개월 이내에 심리 불속행. 근데 이게 판결문도 못 받아보고 기각되는 게 대부분이죠. 통상 이혼 소송이라면 대법원까지 가서 뭐 그렇게 복잡하게 안 간다. 그런데 그렇죠. 근데 문제는 예. 법률심이지만 예. 중요한 게 이거 채정 법칙 위반이라든지 또는 이제 심리 미진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오늘 300억 있잖아요. 예. 이 부분이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제대로 철저하게 심리를 했느냐. 그럼 심리가 미진한 거 아니냐. 예.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게 혹시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은 거 아니냐 이런 것도 따져보는 겁니까 그러면? 제대로 이제 팩트가 300이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이게 아마 크게 쟁점이 안 됐는 것 같아요. 예. 아마 대충 재판부가 인정해 준 게 아닌가 주장을 보고 크게 최태원 회장 측에서
아마 이게 강력하게 반박할 증거 심리가 저는 안 됐지 않나 예. 이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그 대통령으로서 이제 무형적 이익 부분 예, 이런 무형적 부분이 도움을 어떻게 줬다. 산정할 건지 대법원에서도 그게 워낙 중요하니까 그런 게 다 이제 그 사실 문제 같지만 법률로 간다면 최종 법칙에 위반되면 예. 증거를 채택하는 사실 인정하는 게 법칙에 반할 수가 있거든요. 예. 따라서 제가 보기에 대법원에서 아마 판결을 직접 하진 않을 거고 예. 조금 이게 이런 부분이 미진하다. 예. 다시 한번 이게 심내봐라. 이렇게 파기환송, 그 파기해서 이게 돌려보낼 가능성은 가능성도- 저는 반반으로 봅니다. 반반 정도 있다 이렇게 예, 보시는군요. 상당히 있다 봅니다. 일단 대법원까지 가야 이제 최종 확정되는 건데 이게 통상의 이혼 소송 차원을 넘어섰다.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요. 자, 그런데요. 손정혜 변호사. 아까 뭐 위자료 액수도 많지만 그거보다는 저 재산 분할 금액이 1조 3천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대법원까지 최종 확정이 된다면 최태원 회장은 이 엄청난 금액을 어떻게 조달할 수 있는 겁니까? 법원에서는 집행 부분까지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어떻게 이것을 지급할지에 대한 고민에 빠지는 시점인 거죠. 예. 재산 분할에서 위자료 판결은 가집행이라고 해서 선고 나면은 달라고 집행할 수 있지만 재산 분할을 확정돼야지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정 때부터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재산 분할금을 쉽게 마련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판결의 확정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상고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지금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상고는 불가피하고 최대한 끌어서 예. 지금 1조를 만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지연시키고 협의도 하면서 상고심에 필요한 주장을 다 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실 1조 3천억이라는 금액은 SK그룹의 어떤 경영권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영향이 있을 수밖에 그렇다면은 없습니다. 주식 지분을 팔아야 되는 상황도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인가요, 지금요? 지금 산술적으로 주식의 35%를 기여도로 인정을 했다면 35%의 지분만큼 이혼한 이유면 타인이잖아요. 예. 이제 가족이 아닐 겁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이 되면 다른 사람에게 35%를 넘겨줘야 될 수도 있다. 물론 뭐 대출을 받아서 주거나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지금 최태원 회장 측의 고민이 굉장히 깊고 이 금액을 인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생각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오늘 주식 시장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게 오전부터 전 SK 주가가 움직였는데 항소심 선고 결정이 나왔잖아요. 재산 분할 뭐 이거 나오니까 SK 주가가 폭등을 했어요. 15만 8,100원으로 마감. 전날 대비 뭐 장중에 10% 이상 넘어갔다가 이제 결국에는 한 9.2%, 10% 가까이 오르니까 하루에 저렇게 오른 건 엄청나게 오른 거란 말이에요. 윤경수 소장님, 이 주식시장의 반응은 뭡니까? 뭐 경영권을 놓고 분쟁이 벌어질 가능성 이렇게 이제 부추기는 거죠. 뭔가 다툼이 있을 것 같다. 그렇죠. 다툼이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SK라는 곳의 지배 구조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조 3,800억 원으로 나온 저 재산 분할 금액에 앞서서 노소영 관장이 2조 원을 요구했잖아요. 예. 그 2조 원은 지금 최태원 회장이 지주회사인 SK주의 예. 지분을 17%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 17% 중에 노소영 관장이 42% 그러니까 한 5분의 2 정도를 내 몫이다. 그렇게 주장을 한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걸 주가가 한참 잘 나갈 때 이 SK 주의 주가가 30만 원까지 간 적도 있거든요. 예. 근데 오늘은 보셨지만 15만 8,100원에 마감을 예. 했어요. 이런 평균 주가 내지는 뭐 적정 주가를 감안해서 2조 원이라는 금액이 나온 거죠. 이걸 감안해 보면 앞으로 담보를 받아가지고 대출을 예. 받아서 이걸 준다면 뭐 좀 별개 문제예요. 예. 그러나 주식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지금 SK는 SK주라는 지주회사 밑에 4개의 중간 지주회사를 두고 예. 있고요. 그 중간 지주회사가 4개 권역별로 아래에 자회사들을 쭉 두고 있습니다. 그 자회사가 계열사를 숫자로 따지면 200개 정도 돼요. 그중에 상장사가 20개예요. 예. 그러니까 아주 복잡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경영권 싸움이나 경영권 탈취에는 제일 정점에 있는 SK주, 이 지주회사 이걸 흔들면 그걸 나머지도 오늘 주식 시장은 생각을 한 거네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소영 관장이 다른 외부의 재무적인 투자자들 예. 또는 전략적 투자자들을 끌어들여서 손을 잡고 적대적 M&A를 위한 시도, 공격 뭐 예. 이런 것도 시나리오를 써서 시장에서는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림을 뭔가 그리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면. 흔든다면
점점점이죠. 그러나 아까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이 판결이 나온 게 오후 3시 직후예요. 예. 3시 7분부터 15% 폭등을 했다가 예, 조금 내려갔어요. 사고 팔고 해서 나중에 9% 정도 오르는 걸로 마감이 됐거든요. 예. 저것만 놓고 봐도 몸집은 크고 그러나 이게 뭐 적대적 M&A든 뭐든 간에 이런 공격이 쉽지는 않다는 걸 시장에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손정근 그 소버린이라고 소버린 예. 외국계 펀드가 실제 SK하고요. 엄청나게 경영권 분쟁을 벌인 적이 있어요. 예. 실제 그 소버린 사태 치면 놓을 예, 겁니다. 따라서는 아마 이제 SK나 이 지주사들이 우리나라가요 너무 이제 저평가돼 있어요. 한마디로 이제 PBR이 뭐 0.12배 예. 이런 지주사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제값을 못 받고 그렇죠. 있다. 일본은 이제 요즘 밸류업 하지만 예. 일본 같은 데는 또 이게 PBR이 그 1회 정도 육박하거든요. 따라서 저는 외국계 펀드에 상당히 공격에 노출될 수가 있고 예. 거기에 노소형 관장의 경영과 협의가 없다면 상당히 그 주식담보대출도 이자 부담이나 한계가 있거든요. 주식담보대출이 이자 감당이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담보로 1조 3천억 원을 빌린다라고 하면 그 이자가 얼마입니까? 그리고 이제 대부분 또 우리 예. 재벌 회장들이 최태원 회장은 제가 모르겠지만 예. 이미 담보로 많이 돼 있습니다. 아. 따라서 이제 이들은 상당히 그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예. 됩니다. 자, 아직은 지금 상고 의사를 밝혔으니까 대법원까지 가야 되고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의 지분 구조와도 관련된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고 오늘 주식시장이 그런 점을 보고 반응을 보인 게 아닌가 이렇게 싶기도 합니다. 대단한 이혼 소송이었습니다. 2심까지 나왔다는 내용 좀 전해드렸습니다.